당장 오늘 청문회 열리게 되는 강선우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조현 후보자의 어떤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좀 말미에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전원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까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불이익을 무릅쓰고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또 지난 주말에 보니까 물타기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예. 다른 이제 보좌진들의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 그런 분 아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의원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뭐 그분이 또 그 전에 있던 보좌진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 이 부자진한테는 좋은 의원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자진한테는 안 맞아서 그런 걸 잘 맞았다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20 몇 명이 바뀐 거잖아요. 뭐 48명이든 20 몇 명이든 48이든 26이든.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뭐 그 기간 다른 의원실 보면 되게 오랫동안 일한 분도 많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상수가 이상하니까 이 변수들이 항상 바뀌는 것이지. 네. 이게 변수들이 다 이상해서 상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럴게요. 특정 의원실에만 그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채용될 건 아닌 거. 있어요. 그거 여야 불문하고 예.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모르겠습니다. 여성 의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여성 의원실들이 꼭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물론 여성 의원님들이 조금 뭐 더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약간 있고. 성 받아치기 아닙니까? 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삼고 싶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뭐 남성 의원들 우리가 그 보좌진 교체 횟수는 그거 국회 다 기록에 남잖아요. 예. 그냥 면직하고 또 채용하고 이게 다 남으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권에 몸담으신 분들 사이에서 소문도 많이 돌죠. 많이 돌죠. 예. 누가 여야 할 것 없이 좀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댓글 가끔 뜨잖아요. 네. 어디 의원실에 누가 어쨌다 저쨌다 뭐 예. 이런 것도 많이 뜨잖아요. 여의도 솔직히. 대나무 숲에도 그러니까요. 글이 자주 그래서 올라오니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 약간 뭐 한번 물타기를 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넘어가 보겠다. 네.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러니까 뭐 어떤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 뭐 본인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가장 먼저는 사과 아닌가요? 내가 이런 부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네. 내가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나간 오히려 이러한 그 갑질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입은 부자진한테 야 너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네. 맞나? 오히려 본인이 더 강자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용됐던 전 보좌진들이 약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 그 약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거 호소를 했었을 때 자신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호소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가게끔 돼 있으니까 장관이라는 그때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참 보고 싶은 건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한테 너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여성 가족부 어떤 여성과 가족이라든 특히나 우리가 네. 뭐 여성 가족부의 여자가 그 여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소수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서의 장관으로서 과연 어울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전 변호사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그 보좌진과 관련한 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네. 그동안 민주당은 그래도 보좌진을 의원들이 상하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동료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보좌진을 하다가 의원으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또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았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유시민 전 장관도 네. 이해찬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많단 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국민의힘보다 예, 민주당이 훨씬 그래서 그런 관계이긴 했어요. 국회 그동안도. 보좌진들을
정치의 장으로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그 문화가 그래도 민주당은 대단히 낫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이 일로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부의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좌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저희 당 의원들에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한지아 의원 방에 얘기해서 뭐 왕따를 시켜서 이제 강선 의원이 그 사람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사직해서 이제 다른 쪽을 구해도 거기에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고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취업 이게- 방해까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허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아 민주당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국회 보좌진들을. 그러면 민주당 의원 수도 오죽 많습니까? 네. 거기에 속한 보좌진들의 사학이라든지 의원을 보는 눈은 이제 전하고 다를 거예요. 허종식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2차 가해를 해버렸어요. 과거에 피해 호소인 얘기하듯이 네. 이거 보좌진이 잘못된 거냐. 내가 아는 강선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거 오히려 보좌진이 이상한 강선 의원 사람이다. 하나 지키려다가요. 예. 굉장히 큰 거를 지금 민주당은 놓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좀 빛나게 하려고 일하는 보좌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 대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에 25년 동안 현역 의원들이 낙마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서 현역 의원 불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정도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인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 뭐 누가 와도 낙마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강선우 의원을 통해서 좀 깨지게 될지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뭐 여론의 반향이나 이런 거 그냥 뭐 지금 김민석 총리 솔직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많았었지만 예. 뭐 일주일 딱 지나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걸 뭐 계속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예. 없어요. 물론 마음엔 좀 남지만. 뭐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재소환되고 재소환될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정말 청문회만 지나고 바로 임명되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는 아마 뉴스에서도 안 다뤄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아마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뭐 한 네 분 정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5일 내내 하루에 뭐 3-4명씩 하니까 이게 다 뭐 눈에 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근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우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냥 밀어붙인다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가 맞는 거죠. 맞는 말인데 예. 속내도 정말로 이런 생각일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고 이제 뭐 3선쯤 되시니까 그래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무 그냥.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민주당에 뭐 쓰실 분들 많잖아요. 꼭 이분이어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 보좌진들 사기까지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슈를 달고 네.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는 게 무슨 내각에 도움이 되겠어요. 본인의 이력 하나 올라가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좌절시키게 하는 결과가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진성주 의원이 저 강선 의원 바로 옆 지역구라서 훨씬 더 사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괜찮은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아니, 평가합니다. 저는 이 발언은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굳이 한다면 이진숙 전 후보자에 그랬습니까? 대한 것이지. 이진숙 후보자. 네. 옆 지역구 의원인데. 아니요. 예? 그게 생각보다 옆 지역구끼리 엄청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구청장 같은 경우에 출마 공천할 때 엄청 싸우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네, 현역 의원들끼리 그런 게 많아요. 같은 지역에서 갑을 구로 아니, 나눠질 그럼요. 거면. 근데 두 분 여기 갑을 병이에요 또. 근데 두 분 다 그러네, 예. 헌화 향후에 가서 손잡고 노래도 부르시던. 아유 손은 다 잡죠. 손은 다 네. 잡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